안녕하세요. 크립토노마드입니다. 자본시장 돌아가는 흐름도 꽤나 인상 깊게 느껴지고 암호화폐 시장을 둘러싼 여러가지 상황들 역시 굉장한 의미 부여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먼저 뉴욕 증시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급증하면서 노동시장이 둔화되는 조짐을 보인 게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1개월 최고치를 보이면서 그동안 견고했던 노동시장에 슬슬 균열이 가고 있다는 게 데이터로 등장을 해준 겁니다. 6월 FOMC에서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확연하게 커져버렸습니다. 특히 S&P 500이 지난해 10월 저점에서 20% 넘게 상승한 상황을 확인하면서 이론적으로는 강세장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런 분위기 덕에 규제 이슈로 한바탕 때려맞고 있는 비트코인에게 나름의 버틸 힘으로 작용해주는 모습입니다. 비트코인은 SEC가 말 그대로 생 난리 지랄을 피우고 있는 와중에도 26,000달러 지지를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 기소 이슈만 아니었어도 27,000달러 위로는 충분히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을 분위기라서 조금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이긴 합니다. 하지만 기술적으로는 긍정적인 패턴 분석도 이어지고 있는데 추세 반전 신호들이 등장해주고 있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스럽게 여겨집니다. 미국의 암호화폐 규제 이슈는 상당히 뜨겁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단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데 일가견이 있는 게리 갠슬러, 우리의 쭈꾸미 대가리는 이번 거래소 제소 사건들을 계기로 더 공격적인 여론몰이를 벌이고 있습니다. 100번 양보해도 암호화폐는 증권이고 업계가 주장하는 규제 불확실성은 다 헛소리다, 이런 식의 얘기를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미칠 거면 역시 이 정도로 확신범 수준으로 미쳐야 한다는 걸 새삼 느끼게도 되는데, 이 양반 말만 듣고 있으면 암호화폐 업계는 그냥 사기꾼들만 죄다 모여있는 범죄의 온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그런 곳으로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반발, 비판 여론 역시 간단치 않은데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말이 많으면 말 실수를 하기 마련인데 이번에 쭈꾸미 대가리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까지 해버렸습니다. 한창 거래소 조직이 멘트를 하다가 최근 진행 중인 소송에서 패소한다라면 곧장 항소할 것이다, 이렇게 패소 가능성을 염두에 둔 상황을 직접 언급해버렸습니다. 이런 와중에 리플과 관련해서는 아주 흥미로운 리포트 하나가 제시됐는데, 리플이 만약 SEC로부터 소송을 안 당했다라는 걸 전제로 가격을 따져보기 위해서 6가지 모델링을 돌려서 이 공정 시장 가치를 살펴봤더니 최소 시장 가치가 무려 3,500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이 최대치는 더 어마어마한데, 그렇다 보니까 언젠가는 XRP 100개만 가지고 있어도 부자가 되는 시간이 올 것이다, 이런 말들까지, 이런 표현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거래소가 미국의 핵심 규제 타깃이 되면서 거래소에 있는 내 자산은 과연 안전할까? 이런 본질적인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암호화폐 산업이 좀 더 궤도 위로 오를수록 기업이든 개인이든 커스터디 이슈는 화두가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일부 물량은 분산 보관하는 방식으로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하는 것은 중장기 대응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더 이상 선택의 이슈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 바이낸스 사태를 바라보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장기 홀딩 물량 일부를 디센트 월렛으로 더 옮겼는데, 이 중장기 전략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이 셀프 커스터디가 됐든 탈중앙화 거래소가 됐든 이 리스크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고민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콜드 월렛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채널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디센트 월렛을 특별 할인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영상의 카드를 클릭하시면 세부사항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정 거래소나 코인 이체 등과 관련된 문의는 디센트 고객센터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과연 미국의 금리 결정은 어떻게 내려질 것인가? 일단 시장은 6월에는 동결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조금 더 강하게 베팅하는 모습입니다.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는데, 특히 S&P 500이 지난해 10월 기록했던 저점 대비 20% 이상 반등을 하면서 이론적으로는 강세장에 진입을 했습니다. 어수선하던 시장에 이렇게 반등의 기운을 불어넣어준 것은 노동시장의 상황이었습니다. 노동부가 발표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보면 지난주 26만 1000건으로 나타났는데, 이건 한 주 전 대비 2만 8000건 증가한 것이고, 다우존스의 예상치 23만 5000건과 비교해도 크게 늘어난 수치입니다.
2021년 10월 마지막 주 이후에 21개월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기도 한데 그렇게 견고했던 노동시장 이렇게 슬슬 둔화되는구나 이렇게 해석이 되면서 이번 달에는 금리가 동결될 것이다. 일단은 동결될 것이다. 이렇게 시장이 해석을 해버린 겁니다. 실제로 CME 페드워치 금리 선물 시장 상황을 보면 금리 동결 가능성은 다시 70% 위로 올라섰고 베이비 스텝 인상 가능성은 28% 수준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5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6월 13일 밤에 발표가 되고 연준의 금리 발표 6월 15일 새벽에 이뤄집니다. 금리 동결 결정이 내려지면 단기적으로는 안도 랠리 가능성을 충분히 생각해 볼 수는 있겠지만 조금만 더 시간을 넓혀서 바라보면 상황 자체가 그닥 녹록지 않다라는 점도 매일같이 느낄 수가 있는데 이번에는 월가의 헤지펀드 전설로 불리기도 하는 드러켄밀러가 추가적인 시장 위험성 경고를 제시했습니다. 외신 보도 내용을 보면 드러켄밀러는 SVB 파산 사태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고 앞으로 상업용 부동산이 시험대에 오를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이 양반은 그러면서 상업용 부동산 가운데 특히 오피스 부문이 가장 큰 위험에 놓여 있다. 은행들의 자본 고갈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 성장도 둔화하고 있기 때문에 신용 경색 리스크를 마주할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어서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잡히지 않고 있고 이 같은 상황에서 경기 침체까지 다가오고 있다. 정확한 시기를 예측하긴 어렵지만 적어도 올해 말까지는 경기 침체가 현실화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우리가 3월부터 짚어봤던 미국 상업용 부동산 리스크 이렇게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어떤 양상을 보이게 될지 꽤나 더 집중해서 살펴봐야 할 그런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의 흐름을 바라보고 있으면 여전히 아쉽지만 그래도 다행이다. 이 정도로 상황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수선한 미국 거시경제 환경 또 규제 이슈까지 덮치면서 분위기 완전 개판된 암호화폐 시장의 현재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데이터를 반영해가면서 26,000달러 중반까지는 어떻게든 지켜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과 동일한 50을 기록하면서 여전히 중립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역시 별다른 변동폭 없이 48% 주변에서 횡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기술적 분석들 가운데 이 추세 반전 가능성을 보여주는 내용들이 특히나 더 눈에 띄는데 먼저 코인데스크는 비트코인이 이번 주 초에 기존 저항 라인에서 지지 라인으로 전환된 25,300달러로 다시 후퇴하면서 스로우백 패턴 형성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스로우백 패턴은 자산 가격을 이전의 돌파 시점까지 다시 한번 끌어내린 뒤에 다시금 반등하는 움직임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의미하는 만큼 추세 반전의 신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존 저항 라인이었던 25,300달러를 돌파해서 이걸 지지 라인으로 전환을 하고 반등한 뒤에 다시 한번 25,300달러를 지지 테스트를 하면서 더 강하게 지지를 확인하고 그러고 나서 상승 추세를 보일 것이다. 이런 의미로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뉴스 BTC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강세 나비 패턴을 형성하고 있다라면서 이게 완성될 경우에 추세 반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뉴스 BTC는 강세 나비 패턴이 추세를 반전해서 추가적인 가격 상승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강력한 지표에 해당한다라면서 M자 모양의 패턴을 그리면서 하락하다가 다시 반등해서 결국에는 W자 모양으로 상승하는 패턴인데 차트를 통해서 바라보면 7월 전후 시점에서 32,000달러 위로 돌파하는 상황 표시가 돼 있습니다.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비트코인의 기술적인 흐름보다 규제 관련 이슈가 어떻게 또 어떤 강도로 이어질지가 조금 더 중요한 요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미국 SEC가 꽤나 적극적으로 여론몰이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늘 그렇듯이 그 중심에는 우리의 쭈꾸미 대가리 게리 갠슬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 제소 이후에 꽤나 전폭적인 여론전을 직접 벌이고 있는데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를 통해서는 암호화폐 업계만큼 규정을 위반하고 정보를 조작하고 이런 곳이 만연한 곳은 없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갠슬러는 지난 40년 동안 금융업계에 종사했지만 암호화폐 업계처럼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정보를 조작하는 곳은 본 적이 없다. 이제 암호화폐 업계는 비즈니스 모델을 바꾸고 공개하기 불편하더라도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투자자들이 가상화폐를 매입하는 이유는 주식과 마찬가지로 가격 상승에 따른 이익을 보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암호화폐 거래소는 뉴욕 증권거래소처럼 운영돼야 한다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공격적인 멘트를 쏟아내면서 이빨을 털다가 탈탈 털다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법한 그런 멘트까지 내뱉었는데, 우리는 암호화폐 기업과의 소송에서 패소해 본 적이 없다. 최근 진행 중인 소송에서 만약 패소한다라면 곧장 항소할 계획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리플 이름을 콕 집진 않았지만 리플 소송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바라볼 수가 있고, 지금 쭈꾸미 대가리, 이 대가리 속에는 리플 소송에서 SEC가 패소할 가능성도 하나의 카드로 주입돼 있다라는 것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갠슬러는 외부 핀테크 컨퍼런스에서도 암호화폐 증권 지지자들은 암호화폐가 단순 투자 수단을 넘어서 주요 기능성을 갖고 있다라고 주장한다. 이걸 인정하더라도 투자 계약 측면에서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분류할 수 없는 건 아니다. 투자자는 기본적으로 이 토큰 발행자의 노력에 따른 이익을 기대하며 암호화폐를 매수한다. SEC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행위들을 결코 묵과하지 않는다. 암호화폐 업계가 트위터나 TV를 통해서 SEC가 사전 고지 없이 무차별적으로 규제를 한다라는 주장, SEC에 등록하는 것이 애초 불가능하다, 이런 주장은 말이 안 되는 얘기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되게 재미있는 멘트를 더했는데, SEC는 2017년과 2019년 보고서와 지침 등을 통해서 암호화폐 증권성에 대해 명확한 정보를 제공해왔다. 텔레그램, LBRY 사례 등 SEC의 명령, 또 조치, 또 법원 판례도 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 띨빠기는 LBRY 사건 재판에서 재판부가 2차 시장 판매 토큰 증권으로 보기 어렵다, 이렇게 밝힌 건 왜 이야기를 안 하는 건지, 이게 까먹은 건지 일부러 외면을 하는 건지, 참 이런 상황을 다 알고 있는 우리로서는 갠슬러의 이런 띨빡한 위선 더 직접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갠슬러가 밖에서 이렇게 입으로 똥을 싸고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에서 의회는 못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암호화폐 친화적인 의원들을 중심으로 갠슬러를 향한 비난 멘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똥도 안 닦고 똥만 싸고 다니는 놈이 이렇게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먼저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리치 토레스 의원은 코인베이스에 대한 최근 조치는 집행에 의한 규제, 지독한 예시다.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 의회에 대해서도 이 모독에 해당한다. 갠슬러의 법에 대한 견해는 끊임없이 변하고 있다. 한때 그는 암호화폐 치어리더였지만 지금은 회의론자로 변했다. 자신을 정치적 영웅으로 묘사하기 위해서 암호화폐를 악당으로 설명하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대표적인 크립토 친화적인 의원 신시아 루미스 상원 의원의 경우에도 이 최근의 규제는 FTX 붕괴를 막지 못한 것에 대한 시선 돌리기 위한 차원의 조치다. 적절한 소비자 보호를 제공하면서 명확성을 제공하고 규제 격차를 메우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디지털 자산 규제를 위한 이 법적 프레임워크를 마련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이에 대한 토론 초안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종합하면 지금 게리 갠슬러는 SEC 위원장이라는 자리를 활용해가면서 사실상 법 위에서 무법자 행세를 하고 있다. 일부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라는 점도 함께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이 SEC를 중심으로 암호화폐 규제 속도를 올리고 있는 가운데 참 재미있게도 러시아 최대 은행인 스베르방크는 6월 안에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런 소식을 직접 밝혔습니다. 머지않은 미래에는 수백억 루블 규모의 디지털 자산을 발행할 수도 있다, 이런 멘트를 이 은행 이사회 의장이 직접 밝히기도 했습니다. 고객들의 디지털 자산 투자 결정을 돕기 위해서 새로운 평가 기능도 도입했다라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와처그루는 미국이 디지털 산업에 대한 단속을, 규제를 계속하는 동안 세계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쭈꾸미 화이팅!
그런가 하면 리플과 관련해서는 꽤나 전폭적인 보고서 하나가 공개돼서 꽤나 관심받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발힐 캐피탈이고 XRP의 공정시장 가치를 평가한 것이 핵심입니다. 연구 보고서는 6가지 가격 책정 모델을 사용해서 XRP의 토큰 가치를 개당 3,500달러에서 21,900달러 사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재미있는 표현들도 나오고 있는데 뉴스 BTC의 경우에는 아예 제목 자체를 XRP 100개만 가지고 있어도 100만장자 되는 건가? 이렇게 제목을 뽑기도 했습니다. 이번 리포트는 2년 동안 연구를 진행한 결과라고 하는데 이를 위해서 2022년 가을에 정량 재무평가 경험자들을 중심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했고 위원회는 파이프라인 플로우 모델과 골든 이글 모델, 현금 플로우 할인 모델 등 6가지 가격 책정 모델을 설정했다고 합니다. 모든 모델에는 시장의 조건 또 수요 공급 이런 변수들도 고려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리플 소송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를 가정하면서 특이점을 제외하고 XRP의 공정가치는 3,500달러에서 22,000달러에 해당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3,500달러를 기준으로 하면 지금보다 66만% 높은 가격이고 22,000달러를 기준으로 하면 지금보다 420만% 높은 가격에 해당합니다. 숫자 자체가 꽤나 전폭적이라는 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분석 자체가 XRP 모든 커뮤니티, 모든 사람들에게 환영받지는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건 발힐 캐피탈의 창립자 지미 발리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양반은 XRP가 미국 정부 부채가 지속 불가능한 수준에 도달하면 세계 기축통화가 될 것이다. 그래서 정부가 지금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대량의 XRP를 구매할 수 있다. 이런 XRP의 대표적 음모론을 주장해왔던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다소 비현실적인 가격 전망이긴 하지만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고 이 정도로 강세론자들도 있구나 이렇게 바라보는 정도로는 어느 정도 의미 부여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저희 채널 멤버십 회원분들 중에는 XRP 중장기 홀더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멤버십에 가입하셔서 멤버십 라이브, 멤버십 채팅 공간 등을 활용하시면 XRP 중장기 대응 전략을 짜시는 데 있어서 또 멘탈을 케어하시는 데 있어서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채널 후원 성격도 가미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채널의 중장기적인 성장에도 도움이 됩니다. 임원급으로 가입해 주시면 하루에 800원 꼴인데 저희 채널 컨텐츠의 만족도를 느끼고 계시거나 조금 더 가까이에서 서로 소통을 하고 싶으신 분들께는 채널 후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성원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